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제임스입니다. 오늘도 저희 분단 이슈 파헤치기 시작해 볼 텐데요. 제 옆에는 적용일 작가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경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도 저 멀리 한국에서 이 줌을 통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 소식입니다. 이 언론 뉴스를 종합해 보니까 군인들 중에는 뭐 사상자도 있고 또 생포된 군인들도 있는데 군인들, 생포된 군인들 중에는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 보면서 작가님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생포된 북한군 포로는 한 5차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전에 최초에 뭐 한 2번 정도 공개했던 북한군이라면서 공개했던 이미지들은 사실 가짜 뉴스였어요. 2022년 북한이 파병하기도 훨씬 전에 언론에 떠돌아다니던 아시아인처럼 생긴 그 군인을 가져다 북한 군인이라면서 공개를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장난친 거죠. 언론 플레이한 거죠. 한국 음, 언론은 다 받았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이후에 공개된 북한군들이 생포된 군인들의 영상이 나오고 이제 목소리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 전쟁터인 줄 모르고 훈련인 것처럼 하고 갔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실제로 했고 우선 진위 여부는 일단 뭐 차치하고서라도 북한 군들이 저는 언론에 공개된 것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또는 고문 방지 협약 또는 포로 협약에 따라서도 포로에 대한 신분 공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버젓이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들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쟁터에서 러시아로부터 이제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뭐또 긴박했겠죠. 또는 급박했고 또는 빨리 국제사회로부터의 이런 원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북한군 포로들을 언론 플레이로 이제 활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경각심을 높이고 뭐 무기 지원, 특히 이제 한국으로부터의 무기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아마 노렸을 거예요. 그렇다소 치더라도 저는 이 북한 군인들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은 단순히 그 군인들의 인권, 개인정보의 문제를 넘어서 이들이 나중에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들이 받게 될 어떤 처벌 그리고 그 가족들이 받게 될 어떤 처벌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그 음. 결국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 북한군 포로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위험을 전가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봐서 이건 인권의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북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총알바지다. 또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파병됐다. 우크라이나에 살고 싶다 등의 얘기를 했잖아요. 작가님은 그러면 이 북한 군인들이 북한에 돌아가면은 어떤 대우를 받을 것 같아요? 일단 전쟁이 끝나든 휴전을 하든 네네. 전쟁터에 나왔다가 이제 살아서 돌아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 살아서 돌아갔던 상황이 북한 군인들에게는 저는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광이 된다? 그렇죠. 북한 당국도 당연히 너희가 전투에 이렇게 참여했다가 또 살아서 돌아왔으니 어느 정도의 보상도 약속을 했을 테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투 경험도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당국은 네네.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원으로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들에게 어떻게 영광을 달아주는 형식으로 훈장을 달아주는 형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살아 돌아간다면 나는 조국을 위해서 전쟁터에서도 나갔다 왔다. 이걸 훈장이 되기 때문에 북한 음, 군인들에게는 좋은 하나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하나의 그 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지금 언론에 공개된 북한 군인들 같은 경우, 이제 포로 교환돼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포로 교환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생포됐던 군인들 같은 경우에, 교환돼서 북한에 가면은,
그 군인들도 똑같은 뭐 대우를 받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두 가지예요.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의 포로와 북한군 포로를 만약에 맞교환한다고 칩시다. 네, 네. 보통은 이제 포로 협약에 따르면 맞교환이 맞거든요. 맞교환했을 때 그 맞교환된 포로가 어쨌든 살아서 이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에 공개됐던 포로들이 만약에 돌아간다면 아마 대우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언론에 다 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 남고 그렇죠. 싶다 등등. 그건 이제 네, 네. 문제가 되죠. 돌아가도. 그런데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포로들도 만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있다면 이들이 포로 협약에 따라서 맞교환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들은 어 저는 이제 똑같이 영웅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아, 어느 정도의 검열은 필요할 겁니다. 가령 포로가 됐을 때 너가 우크라 당국에 어떤 정보를 넘겨줬느냐. 당연히 음, 이제 좀 강도 높게 조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이제 무사히 넘어가면은 그들도 포로들도 저는 뭐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서는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온 인민들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희생을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포로도 생포될 바에는 북한 쪽에서는 뭐 희생을 강요한다고도 언론이 나왔는데 근데 희생하지 않고 잡혀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북한 쪽에서 처벌하지 않을까. 그 선전 교육을 받을 때뭐 총폭탄이 되자고 저희가 선전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총폭탄이 돼서 온 게 아니고 또 잡혔다가 왔으니까.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북한 당국이 이 군인들을 파병할 때 죽든지 죽이든지 네.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제 뭐 강요도 했거든요. 근데 또 공식적으로 파병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예. 네. 그런데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도 북한이 아무리 뭐 깡패 국가라고 해도 음. 포로가 됐다고 깡패 해서 체제죠. 예, 깡패 깡패 체제. 체제라고 해도 네. 포로가 됐다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을 뭐 죽이거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 음,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불명예스러운 부분을 줄 수는 있겠죠. 네, 가령 네. 어, 뭐 사상적으로 해이해졌다. 그래서 뭐 포로가 됐었던 거다. 또는 포로가 됐을 때 조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느냐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수는 있겠죠. 뭐 얘기하겠죠. 물어보거나 취조하거나. 근데 그 부분을 통과하고 나면은 어쨌든 살아 돌아왔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저들이 포로들을 뭐 처벌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군인들이 북한에 돌아가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아니면 좀 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한국에 송환됐으면 하는데 물론 일단 한국의 우방국인 우크라이나한테 총을 들이댄 군인들이고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그 한국으로의 송환이 그렇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작가님은 북한 군인들이 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북한에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뭐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시니까 저는 한국에 오면 좋겠죠. 예. 음, 뭐 인도적인 이왕이면은 차원에서, 그쵸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는 한 청년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길기 때문에 그 청년의 미래까지 생각했을 때는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으면 베스트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포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왔으면 좋겠다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간에 개입국인 북한 간의 이제 세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또 포로를 교환하느냐, 또는 교환하지 않고 망명을 시키느냐 등에 따라서 갈릴 문제라서 뭐 위시프 띵킹 희망사항으로는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이 포로 협약에 따라서 맞교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저는 뭐 크게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돌아갔다고 해서 그들이 죽는다라고 저는 뭐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젤렌스키 대통령과 또 그 이해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또 북한 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휴전에 따라서 논의를 진행할지 그 부분이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근데요,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금 생포된 북한 군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얼굴이 공개됐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한국에 송환된다 해도 이미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북한 정부도 알 것이고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 피해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저희가 탈북민 중에도 가족이 걱정되면은 이게 언론에 나오지 않거나 다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앞서도 이 말씀드렸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북한군 포로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들은 고향에 돌아가도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어, 그러니까 언론에 우크라이나, 공개된, 우크라이나에 남아도 또는 한국에 와도 그 가족들은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뭐 한국에 올 경우 그 가족들은 뭐 추방되겠죠. 저기 음, 뭐 오지로 추방이 돼서 불명예 딱지를 이제 받을 건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북한군 포로들만큼은 저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 돌아가도 포로들이 안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고 심지어 그렇죠. 뭐 여기에 남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한국의 뭐 외교부라든가 국정원에서 우크라이나 당국과 긴밀히 저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들이 돌아갔을 때 저들이 불명예스럽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도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들만큼은 한국이 좀 데려올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건 희망사항이겠지만 북한 군인들의 인권이나 그 인도적인 문제 생각한다면 만약에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됐었던 거죠. 이렇게 다 공개해놓고 나중에 이미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돌려보내면 거의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군인들 같은 경우에 북한에 돌아가도 살기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살기 힘들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거기 다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북한 군인들 인권도 되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인권을 생각하는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전쟁 중이다 보니까 만약 그랬다면은 포로들 저렇게 공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음,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이해관계, 뭐 원조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 일단 그 논의를 차치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 군인들의 실태는 사실 열악하거든요. 아무리 군대 제일 선군주의라고 해도 군인들도 넉넉히 먹을 만한 식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민가에 들어가서 도둑질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강도직도 하고 이게 지금 북한의 실상이고 북한 군인들의 이제 처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군인들의 상태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참에 포로가 됐을 때 한국으로 망명하거나 제3국으로 망명한다면 군인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더 이제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물론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조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명예가 있겠지만 우리가 군인 한 명이라도 구한다면 우리가 그 군인을 통해서 또 그 군인이 미래의 어떤 선택지를 통해서 또 다른 가능성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농사를 강냉이 농사도 짓고 감자 농사도 지었었는데 이 가을철 되면은 저희가 밭 옆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면서 밭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철 되면은 도둑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군인들도 도둑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도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사들이 군인들한테 야 저기 휴가 가서 쌀 좀 훔쳐와라 이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밭을 아무리 지켜도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워가지고 밭에 오면 저희가 도망갑니다. 적당히 그냥 훔쳐서 빨리 가라 이거죠. 네.
그만큼 북한 군인들도 살기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가능하면 북한에 가지 않고 뭐 한국이나 우크라이나에 남으면은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농사도 지었지만 장사도 했거든요. 근데 아, 이제 네. 부자였나 예, 저는 보군요. 이제 그쵸 아오지에서 이렇게 낮은 선봉까지 이렇게 걸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달리기라고 하죠. 예, 그 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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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라고도 장사하는 예, 거죠. 하죠. 메뚜기 또는 달리기 장사를 했는데 그 낮은 선봉에 넘어가려면은 이게 경제 특구이기 때문에 철조망을 다 막아놨어요. 근데 이걸 넘어와야 음, 되는데 정식으로 넘으려면은 이게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음, 항상 뇌물을 줘야 해요. 뭐 네. 담배를 주든지 돈을 주든지 그 뇌물 주기 싫을 경우 또는 뇌물 줄 돈도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산 꼭대기 넘어가서 막 골짜기를 통해서 그 철조망을 이제 뛰어 넘어가는데 가장 무서운 게 군인들이었어요. 예, 맞아요. 그곳에서 네. 걸리거나 또는 심지어 군인들은 진짜 깡패거든요, 완전. 도로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군인들이 이렇게 도로를 막고 서잖아요. 심지어 돌도 들고 있고. 예. 그래서 군인들한테 걸리면 그게 불법이지만 군인들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뭐 군인에게 대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 이게 워낙 있다 보니까 군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일반 도둑들도 군인들 그 옷을 입고 도둑질을 합니다. 군인 전 그 그 행세를 정도로 정도로 하는 거죠. 심각한데, 심각한데, 네. 네, 네.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 군인들 아무리 안타깝고 해도 일단 전쟁에 참여해서 러시아 편에 서가지고 싸우는 군인들이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국제법에 따라서 다 볼 필요가 있죠. 다각적으로 네. 단순히 우리 복잡하겠지만, 우리 동포니까 뭐 데려야 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해서 우크라이나 군과 싸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는 북한군은 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서방 세계의 한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군은 적이에요. 그러니까 어, 적을 어떻게 한국으로 데려올 것인가의 문제라서 이거는 기존의 북한 주민을 또는 탈북민을 한국에 어떻게 데려올 것이냐의 논쟁과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전쟁과 관련된 문제고 그다음에 제네바 협약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약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포로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거든요.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정도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설득의 문제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북한 군인들을 넘겨달라. 우리가 어떤 인도적 지원을 대신 해주겠다. 가령 뭐 전후복구에서 시설 지원을 한다거나 어떤 건설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뭐 식량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보건 의료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지원을 약속하고 북한군 포로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 저는 그 정도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저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뭐 헌법 3조에 하면 이 북한도 한반도의 한 부분이고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데려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뭐 우크라이나는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국 정부가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특히 저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토에 가서 연설도 하시고, 예. 그 정도의 저희가 외교적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으면은 전 송환에 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외교력을 이때 쓰는 거죠. 네. 그 뭐 북한군 포로를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 뭐 또는 뭐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연설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적은 음, 없어요. 한국 당국도 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전쟁 상황에서 아니 저는 저희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접근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진짜 우리가 위시풀 띵킹이라는 거죠.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국의 포로 한 명이라도 구해오는 게 사실은 이익이거든요. 뭐 북한 인권을 생각해서 북한군의 인권을 생각해서 뭐 항구로 망명하게 한다? 그럴 경우에는 자국의 포로와 맞교환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를 하나씩 잃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선뜻 그걸 할 용의가 없어요. 다만 한국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무기를 지원한다거나 음, 또는 뭐 인도적 지원을 한다거나 하면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한국이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는 한국이 지원한 무기를 가지고 북한군이 사망하는 굉장히 그렇죠.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 절대로 피해야 된다. 대신 우리가 인도적 지원 정도만 하고 북한군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희망적인 사항이군요. 네, 작가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일단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아니면 한국에 송환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한반도의 특수성과 이 전쟁이라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참 복잡하기도 하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 특히 뭐 국군포로, 납북자 등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좀 관심을 좀 써가지고 어떻게 해결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쟁 상태여서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할지라도 포로가 됐고 그들이 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파병된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살고 싶어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그들을 좀 데려올 수 있다면 저는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 오늘 얘기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